팀과 사람이 돼 있으면은 이게 곧 성공을 한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 얘기할 때 아이템의 위대함도 얘기하지만 가장 중점이 드는 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랑 주커버그랑 싸운다고 요즘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그때 롬바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격투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일론 머스크한테 반대 배팅 안 한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손님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달이 금방 가네요. 정신없이 나왔어요. 정신없이. 에릭 요새 왜 이렇게 바빠요? 저희가 또 벨리 AI라는 또 플랫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반기에 뭔가 좀 더 완성도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그 노력을 이미 하고 있기 완성도가 때문에 높잖아. 내가 알기로 높은데. 더 올려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틸 헝거리군요. 네. 그래서 벨리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뭐, 대략 언제쯤 나와요? 아마 하반기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저 슈퍼패스 저 슈퍼패스. 영상도 봤는데 네. 라이브 시청자 수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슈퍼패스 김창 기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네. 제가 라이브 코칭을 해주는데 라이브 코칭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끝까지 나가시는 분이 없이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칭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미션도 주거든요. 자, 이거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풀어.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반응들이 되게 좋아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고 나는 머리 확실히 각인이 되는. 확실히 한번 어쨌든 알려주겠다. 4주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모를 수가 없게 그럼 정말 끝까지 한번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무슨 얘기 할 건지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롬바론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최근 테슬라가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에 맞춰서 이 테슬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롬바론 할아버지께서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사실은. 거의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 아들이 지금 실무를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오랜만에 기사회생하고 나서 이렇게 또 CNBC 단독 인터뷰를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롬바론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바론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본인이 창업한 운용사를 이제 회장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약 7조 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집이 엄청 큽니다. 집이 동국대만 하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집과 어마어마한 이제 운용자산 그리고 이제 제가 월가의 호호 할아버지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 사진을 구글에 검색하면은 99% 다 웃는 사진입니다. 무표정이나 화내는 게 없고 그래서 이분은 이 호호 할아버지답게 항상 긍정 저희가 또 긍정하면 캠피셔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캠피셔는 어린아이로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캠피셔는 염세주의자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이 긍정의 끝판왕이다. 대단하네요. 80세예요, 세상에. 네. 나이는 또. 그쵸. 근데 또 이 긍정의 힘이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평단 한 자릿수에서 나오지 않나. 역시 초장기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 여기 써놨는데 네. 테슬라도 거의 2010년대 초반에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정도면 이분한테는 장투도 아닙니다. 뭐 찰스 슈왑 같이 이 미국의 증권사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80년도부터 투자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정말 엄청난 초장기 투자자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멘토라고 써놨는데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친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윗을 한때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좀 실언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롬바론 할아버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일론 머스크야 화가 날 때는 트위터를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렴 이렇게 또 조언을 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차라리. 그런 얘기까지 했었군요. 사진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롬바론을 정말 좋아하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딱 사진 한 장에 모든 게 많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이제 CNBC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워낙 또 테슬라가 주가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2년 동안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롬바론 할아버지에 따르면 이제 고생 끝났다. 지금이 테슬라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아예 했습니다. 지금이 바텀이다 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그래서 왜 바닥인지 또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부터 반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X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진짜 비장의 카드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테슬라보다 더 커질 기업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랑은 좀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롬바로는 스페이스X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동차가 원래 이제 꿈이 있던 산업이다. 자동차에. 지금은 네. 이제 경기 순환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1900년도 초중반 때까지는 자동차가 지금으로 따지면 M7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이었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상당히 성장주였는데 195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포기하고 조금 수익을 배분하고 돈 버는 데 집중하면서 성장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몇십 년간 자동차는 그냥 성장 산업이 아니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와서 이 판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테슬라가 이만큼 이 역사를 바꾼 기업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은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된 밈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꿈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도 꿈이 있었다. 아하. 시인이 꿈이었다라고 하면서 시를 멋들어지게 읽는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런 것처럼 자동차한테도 꿈이 있었는데 다들 좀 나이가 들고 이 무슨 성장이냐 이러는데 와가지고 일론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테슬라가 최근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슬라 주가 그래프인데 거의 뭐 2년 동안 고점 찍고 거의 2년을 하락을 계속 해왔고, 근데 이 하락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실적을 좀 보면은 위에가 이제 매출이고 밑에가 영업이익인데,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긴 했지만 네, 우하향했다는 성장률이 거죠. 우하향하고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역성장한 지 꽤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 하면은 이제 테슬라의 장점 중 하나가 마진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 훨씬 마진이 높다. 근데 그 테슬라의 자랑거리인 마진도 계속해서 우하향을 했습니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슬라의 지금 이 주가가 그동안 또 안 좋았던 이유를 좀 보여주는 지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성장주인데 이 성장주가 멀티플이 떨어지면 또 잘 안 나간다라는 또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테슬라의 멀티플도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우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경쟁자도 많이 나타났죠. 특히 이제 그 BYD 같은 그렇죠. 전기차 경쟁자가 중국에서, 나타나면서 네. 테슬라가 이제 위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롬바로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테슬라의 위기는 끝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테슬라가 2년 동안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출시 안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게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 우리 모델 2 저가형 모델 출시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그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저가형 모델 이거 하네? 그럼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거다. 그러면 이제 뭐 말만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실제로 이제 가능하냐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롬바론이 보니까 테슬라의 캡하면은 뭐 설비 증설하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거의 저가형 모델 바로 그냥 100만 대 이상 추가 생산 가능하다.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회사가 테슬라랑 BYD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여기서 저가형 모델을 또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정말 뭐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21년 수준이라는 거죠. 생산 능력은 21년보다 50%가 더 늘었는데 이거 주가가 21년 수준이라는 거는 테슬라가 상당히 저평가라는 거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ESG가 약간 친환경으로 가는 게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대세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롬바론이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는 경쟁력 없다. 하이브리드 너무 비싸고 뭐 이도저도 아니다, 이 차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곧 전기차로 다 대체될 거고,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이 저가형 모델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다시 압도적인 1위로 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출시 안 할 거라고 걱정했던 이유는 중국 차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워낙 싸게 만드니까 테슬라가 저가로 만들어도 비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 지금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원래 테슬라가 다음 버전의 그런 설비 투자한 걸로
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기존의 캐파를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하긴 하는구나. 그리고 중국한테 밀리지 않을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도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죠. 그 많은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제 살짝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론바로님 말씀하신 대로 곧 퇴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곧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기차에 밀리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기차 하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포드도 뭐 이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살짝이라도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테슬라가 비판받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특히 이제 테슬라 오너들한테 가장 불만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FSD 아니겠습니까? 네. 야, 나 이거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몇 년째 잠겨 있고 이거 도대체 언제 해주냐? 맨날 된다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앵커도 화를 냈습니다. 뭐 이분이 테슬라를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방금 이제 앞에 한 말을 로마론이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근데 뭐 테슬라 나도 좋은 거 안다. 근데 이거 FSD 된다, 뭐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데? 아, 그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제 이렇게. 로마론이 지금이야. 아, 왜냐면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제 테슬라 실사를 갔대요, 최근에. 네네. 실사를 가서 그 FSD 담당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보고 실제로 차도 탔다. 일단 주행 능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압도적으로 많은데 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2, 3년간 정체 상태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AI 기술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지금 돌파구를 찾았다. 그래서 FSD가 곧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그 웬이라고 언제 도대체 언제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짜증이 많이 물어요. 언제 되는데요 도대체 막 이러니까 now 입 닥쳐 막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진짜 많으면은 우리가 공부할 거 너무 많으면 진짜 막 어떻게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에서도 아마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뭐 사람이 처리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이걸 AI로 하면서 그게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기능이 좀 갑자기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짜 히든 카드는 스페이스X다. 아. 테슬라는 봤지 살아났다. 그리고 진짜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비장의 무기는 스페이스X야. 그 연매출이 120억 달러래요, 스페이스X가. 네. 이게 스타링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로 나오는 매출이 거의 뭐 120억 달러고 그리고 스페이스X 대출 없고 현금만 60에서 70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완전 알짜 기업이라는 거죠. 현재 연 한 30에서 40% 속도로 성장 중이고 2040년까지 이제 4배 성장하는 게 목표다. 왜냐면 좀 이게 가능해 보이는 게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리포트를 보면은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12조 달러라고 한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중에서 절반 6조 달러를 점유하는 게 스페이스X 목표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출이 6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6조 달러면은 이제 거의 뭐 하나로 따지면은 지금 8천조 정도. 근데 그러면서 이게 불가능해 보여? 사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롬바론이 말을 했는데 바이든 인프라 사업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바이든 또 인프라 법안을 통과해서 또 인프라 지금 미국에서 공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인터넷이 연결 안 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인터넷 간 인프라 사업도 지금 인프라 법안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인프라 사업 지금 예산을 보면은 한 가구당 거의 뭐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로 책정을 해놨다. 근데 스타링크 이거 한 500불, 400불 정도 하는데 이거 꽂으면 바로 인터넷 할 수 있는데 뭐 한 가구당 뭐 5, 6만 달러씩 들여서 이거 할 필요 없이 이거 봐라. 이거 정부에서 한 사업이랑 비교해도 효율성이 이렇게 압도적이고 이미 스페이스X의 위성들은 네. 스타링크는 이미 지구를 뒤덮었다. 이미 다 올라갔다. 이미 지금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버리고 경제적 혜자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썼던 보고서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일론이 아무래도 바이든 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안보에 접근하는 그런 거나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중국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버리고 막 이런 거 보더니 바이든보다 위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뭐 전기선 이렇게 깔고 있는 바닥에 땅 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야 이거 이미 다 했는데 이런 느낌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롬바론의 얘기였고요. 사실 네. 이 내용을 들으면은 구루라면서
분석이 이게 다예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네. 실제로 이런 불만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롬바론의 스타일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롬바론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마지막 작년에 한 자신의 운용사의 그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네, 연간 행사를. 네. 근데 거기서 요즘 AI가 이제 대세인데 자기도 AI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artificial이 아니라 actual이다. 라는 실제 지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롬바론이 자기가 투자를 할 때 보는 게 경영인이 누군지 팀이 어떤지를 나는 그것만 사실상 그것만 본다. 그래서 롬바론이 이런 투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제 피그스라고 있습니다. 의료복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의료복계의 룰루레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병원에서 보는 의료복은 조금 이게 멋이 없게 생겼는데 맞아요. 상당히 좀 디자인을 잘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아니 뭐 의료복 디자인 잘한 거 혁신이긴 한데, 그쵸. 근데 롬바론이 이렇게 엄청 띄워주고 투자할 정도인가? 시총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총이 하나로 한 2조 원 정도. 2조 원 제가 그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롬바론이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경영자를 봤는데 이 경영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의료복을 그냥 노상에서 트렁크에다 싣고 길거리에서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장 기업을 만들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실행 능력, 이 경영인의 자질만 보면은 난 이거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템보다는 팀을 본다 아니겠습니까? 그 토스의 이승건 대표도 토스 창업하기 전까지 피벗을 8번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피벗을 하는 동안에 그 팀이 같이 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이템은 바뀔지언정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도 팀과 사람이 돼 있으면은 이게 곧 성공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롬바론이 보는 요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롬바론이 항상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 얘기할 때 이런 이 아이템의 위대함도 얘기하지만 가장 중점이 드는 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랑 주커버그랑 싸운다고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좀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그때 롬바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격투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일론 머스크한테 반대 배팅 안 한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어제 무슨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뭐 힘들어 하길래 아침에 학교 갈 때 나는 네가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다 잘해낼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를 보냈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인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믿어줄 때 또 믿음을 받은 사람은 또 더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호호 할아버지의 그 무한 신뢰를 받고 지금 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를 주는 것이 또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좀 다소 좀 별 얘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긴 해요. 역시 호호 할아버지답습니다. 가치 투자를 굉장히 또 이제 재무제표 열심히 보고 가치 평가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 본 눈 하나로 구루의 영역에 올라선 분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누구나 못 하잖아요. 맞아요. 알고리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절대 못하는 거겠네요. 끝까지.